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개사과 파문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던 이재명 후보는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게 됩니다.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립 5.18 묘지 참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경선 토론 일정이 끝난 직후인 11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두환 농후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이 이른바 개사과 파문으로 번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이런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윤 후보가 사과했지만 국민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호남 공략과 중도 확장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5.18 묘지를 참배하며 윤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틈이 생긴 민주당 지지층을 아우르기 위해서도 호남 방문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납니다. 이 회동을 계기로 경선 과정의 앙금을 털어내고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흡수하는 원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전일 빌딩 245에서 미얀마를 위한 청년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광주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과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활동가들 사이에 네트워크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새고막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는 여수 여자만 일대의 새고막이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폐사에서 텅 빈 껍데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조업을 나갔던 선박들이 선박 가득 어패류를 싣고 돌아옵니다. 여수 여자만의 특산물 새고막입니다. 큰 삽으로 가득 퍼내 선별기에 넣자 분류 작업을 하는 손이 바빠집니다. 새고막의 수확 시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부터 2월까지,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민들에 따르면 올해 수확한 새고막의 70~80%는 이렇게 빈 껍데기뿐입니다. 고르고 골라도 빈 껍데기뿐인 새고막이 너무 많아 올해는 2차 선별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었죠. 어민들이 상당히 실험에 한계있죠.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고 겨우 건진 알맹이들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 작년까지만 해도 1kg에 4,000원까지 했던 가격이 올해는 3,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별장 옆에는 텅 빈 새고막 껍데기가 쌓여 작은 동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새고막 껍데기는 양식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매년 간신히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가속도가 붙어 처리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오가는데도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또 너무 많이 폐사돼 버려가지고 90% 돼가지고 더 힘듭니다. 어렵고 좀. 남해수산연구소는 올해 새고막이 집단 폐사한 원인을 알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이상 고수온 현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 규명이 되지 않으면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 여자도의 한 양식장에서 관리선을 타고 작업 중이던 승선원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여수 대여자도 남서쪽 3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작업자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승선원 없이 관리선만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1명이 추락한 뒤
신고자마저 실종된 것으로 보고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호텔에서 외벽 간판을 정비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알려진 A씨는 사고 당시 12층 건물 상층부에서 간판을 정비하다 5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파견업체와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에서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어제 확진자가 나온 아동 전문 병원의 의료진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자가격리 중이거나 수동감시 중이어서 추가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인구 대비 백신 완전 접종자 비율이 전국적으로 70%를 넘어선 가운데 광주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완전 접종률이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암 투병하던 20년 지기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살해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언니 동생으로 지내다 10년 전부터는 함께 살던 여성 40살 B씨를 지난 3월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저질렀다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교통 체증이 가중되자 광주시가 대책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 구간 7개 주요 교차로에는 출퇴근 시간대 신호수와 교통경찰을 추가로 배치해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공사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변경된 차선과 유도선 등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